네, 안녕하세요. 지지 않는 주식 투자 공차장입니다. 자, 연휴 잘 보내셨을까요? 주말 동안에 좀 날씨가 좀 어떻게 보면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좀 흐린 곳도 있고 비도 많이 오는 곳도 있었는데 비 피해가 없으셨길 바라고, 그리고 오늘은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온 이유가 이제 화요일부터 개장이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전략은 또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 것인가. 일단 첫 번째로는 시장에 대한 흐름들을 먼저 체크할 겁니다. 시장을 우리가 왜 보는 것이죠?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제 이번 주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과연 어떤 흐름을 보여줄 것인가, 이 흐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주 간략하게. 그리고 우리가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만 알아볼 게 아니라 다음 주에 또 올라갈 수 있는, 이슈가 될 수 있는 이런 종목들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상 후반부에는 시장에 대한 흐름들만 알아보는 것뿐만 아니라 화요일날 어떤 투자 전략을 갖고 보면 좋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제가 싹 정리를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매매를 매일매일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미리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 시장에 대한 흐름들, 이게 100% 맞을 수는 없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머릿속에 다 집어넣고 이제 화요일날 어떤 흐름들이 나오냐에 따라서 어떤 종목이 또 선정이 될지, 어떤 종목들이 움직일지, 이런 것들을 다 예상을 해놓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면서 내일 투자 전략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을 해볼 건데요. 일단 우리가 가장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게 뭘까요? 바로 시장이겠죠. 일단은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도 코스피에 있는 종목이고, 그리고 코스피가 어쨌든 이제 어떤 섹터에 자금들이 많이 쏠려가지고 시장을 상승으로 이끌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쪽으로만 수급이 쏠리는 게 아니라 시장이 움직이면 어쨌든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이제까지 강하게 반등을 보여줬을 때 이게 어떤 이슈나 재료가 있어서 이렇게 올라와 준 건가요? 아니에요. 당연히 시장이 움직임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시장의 자금들이 분산돼서 퍼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이 올라감에 따라서 같이 움직였던 부분들이고, 정말 아쉽지만 그래도 이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된 재료나 이슈가 이번 주에는 아직까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에 단순하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말씀을 드려서 시장 등락에 따라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도 이번 주는 그냥 그 정도까지만 움직여줄 가능성이 높다. 막 예를 들어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날 해가지고 전고체 이슈가 나온다? 그럼 다시 움직일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확정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흐름들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면 시장에 대한 흐름들을 볼 때 어쨌든 코스피를 상승으로 이끌고 하락으로 이끌 수 있는 섹터가 어디예요? 바로 반도체 섹터이죠. 그 반도체 섹터의 1, 2위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떨어진다? 그럼 시장이 밀릴 수가 있고, 시장이 밀림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도 밀릴 수가 있어요. 반대로 시장이 움직인다? 그러면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도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러면 SK하이닉스나 이 삼성전자가 과연 어떤 흐름을 보여줄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파악을 하기 위해서 어떤 걸 체크를 해야 되냐? 바로 미국 증시의 이 메모리 관련 종목들 혹은 SSD라든지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흐름을 우리가 체크를 하고 볼 필요가 있겠죠. 그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보시다시피 섹터별로 제가 정리를 딱 해놨는데 보게 되면 반도체 쪽, 이 마이크론과 샌디스크 이쪽 체크를 해봐야겠죠. 샌디스크나 지금 보게 되면 이건 샌디스크입니다. 이 샌디스크를 보시게 되시면 현재 프리장인데 이 프리장 기준으로 했을 때 한 4.587%,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계속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시게이트라든지 웨스턴 디지털까지 보시게 되시면 전체적으로 어때요? 반도체 종목들이 우상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SK하이닉스나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갭을 띄어서 시작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 날도 관련 마이크론이나 이런 반도체 종목들이 금요일 날도 움직였어요. 보게 되면 금요일 날도 강세 보이게 되고, 그리고 샌디스크도 마찬가지로 갭 띄우고, 그렇죠? 강세를 보였잖아요. 그러면 SK하이닉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떠서 시작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재료가 있었나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위쪽에 제가 적어놨는데, 트럼프 정부에서 보시면 트럼프 정부에서 애플산, 중국산 메모리 사용 반대, 삼전닉스 수혜에 대한 부분들, 이런 이슈들도 분명히 있었던 부분들이고, 그리고 샌디스크 목표 주가가 상당히 높았었죠. 월가가 주목한 차세대 AI 메모리. 그리고 오늘 이제 나왔던 기사가 하나 있는데 일단은 말로만 좀 말씀드릴게요. 말로만 말씀드리면 일단 JP모건 쪽에서도 메모리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할 것이다, 수요도 계속 늘어날 것이다 라는 이런 기사들도 분명히 있었고, 그리고 이제 SSD 낸드 쪽으로도 해서 상당히 많이 가격이 증가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메모리라든지 전체 반도체에 대한 이슈들이 같이 겹치다 보니까
보니까 현재 보시는 것 같이 반도체 종목들이 크게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코스피는 어떤 흐름들이 나와줄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갭을 띄어서 시작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전에 강하게 지지해줬던 구간이 7,400포인트였습니다. 그렇죠? 여기가 7,400포인트 구간이에요. 그리고 이 구간 안에서 갭이 만들어졌던 위치가 7,070포인트 구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정도쯤은 어쨌든 샌디스크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크게 급등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제 생각에는 7,200에서 7,300포인트 구간까지는 갭을 떠서 시작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시장이 움직임에 따라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한 차례 7만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한번 움직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장이 화요일에는 갭을 띄어서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들이고, 마찬가지로 이에 따라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도 뭐 박스권 하단 구간이 대략 63,500원, 64,000원 구간이 현재 단기 박스권 하단 구간인데, 여기까지 떨어지기보다는 한 차례 그래도 71,000원대 이상도 단기적으로 한번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FOMC 일정까지 있습니다. FOMC라는 게 뭐냐면 실제 이제 통화 정책과 관련해서 FOMC 위원들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위원들이 앞으로 통화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본인들의 의견들을 발표하는 하나의 기자회견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셔도 좋아요. 그래서 한 위원장이 나와서 뭐 매파적인 발언을 한다,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한다, 그 각각 위원들에 대한 의견들이 발표되는 이런 시기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화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이 사실 시장에 정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서 어떻게 보면 이번 주에 핫한 이슈다,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를 뽑아봐라 하면 바로 FOMC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런 중요한 이벤트들을 앞에 두고 어쨌든 이 통화 정책이 향후에 어떤 흐름들이 나와줄 수 있는지 그에 대한 힌트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중요 이벤트들이 나왔을 때는 폭발적으로 급등하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기보다는 보통은 단기 박스권 안에서 횡보하는 흐름들이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개별적인 재료가 나온다 라고 했을 때는 60일선을 돌파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도 움직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거는 개별적인 이슈가 나왔을 때를 가정하는 것이고, 일반적인 흐름대로 본다라면 크게 떨어질 가능성은 적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크게 급등할 가능성 또한 적은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 주까지는 다행히도 시장이 무너진다라기보다는 횡보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아침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갭을 떠서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보시면 자, 코스피 같은 경우도 어쨌든 60일선 저항 위치잖아요. 그렇죠? 7,400포인트, 7,500포인트 요 정도까지가 저항 위치예요. 그러면 이미 이전에도 어느 정도 저항 위치에 이렇게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현재 보시게 되시면 SK하이닉스나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어때요? 삼성전자도 잠깐 보게 되면 위쪽 289,000원, 29만원대가 저항 위치입니다. 그렇죠? 여기가 딱 저항 위치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갭을 띄어서 시작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 안에서 삼성전자가 여기를 돌파를 하고 크게 급등하지 않는 이상은 코스피 자체가 갭을 떠서 시작을 했을 때 상승이 계속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니면 갭을 메꾸러 떨어질 가능성이 높을까요? 제 생각에는 떨어질 만한 재료나 이슈는 없지만 어쨌든 위쪽에 물려있는 이 매물들도 분명히 많이 남아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갭을 떠서 시작을 했을 때 어쨌든 하방으로 떨어진다 해도 떨어질 만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떨어지면 오히려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여기가 한 288,000원 288,000원 구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예상을 하는 것은 뭐냐면 갭을 떠서 이런 식으로 갭을 떠서 시작을 하더라도 떨어지더라도 메꿀 확률이 높다. 갭을 메꾸는 흐름들이 이런 패턴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떨어지더라도 떨어질 만한 재료가 없고 오히려 이슈나 이런 부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오히려 하방에서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와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코스피 자체만으로도 어쨌든 강한 상승세가 나와줄 수 있지만 갭을 떠서 시작을 할 경우에는 일부 차익 매물이 장 초반에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횡보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코스피로 자금들이 크게 쏠린다라기보다는 코스닥으로 오히려 자금들이 더 많이 쏠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갭을 띄우고 나서 떨어졌다가 상승하는 이런 패턴들이 보이되, 단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강세인 시장이 그래도 화요일날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코스피가 강세를 보인다라고 했을 때는 로봇 쪽으로도 어찌됐든 지금 보여드리게 되면 머스크가 14조 원 규모의 태양광 공장 추진,
그렇죠? 그리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로봇 테마주 종목들이 다수 상한가에 도달을 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메디슨 황이 내일 LG 로봇 연구소에 찾는다. 자, 그럼 딱 보이죠? 코스닥 강세장이 나온다. 로봇 쪽 체크를 하자. 그리고 개별적으로 종목들로 매매하는 게 힘들다. 그러면 뭘 해야 된다?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예상되는 흐름들에 따라서 미리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시장에 따라서 매수가는 변경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체크를 하고 보시기 바라고, 코스닥 강세장 나온다. 일단 로봇 쪽, 그리고 코스피로 본다. LG전자, 그리고 현대오토웨버, 그리고 현대모비스 정도 로봇 안에서는. 그리고 개별적으로 로봇주들이 먼저 움직인다.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반도체 종목들이 내일 움직일 수도 있어요, 로봇보다. 근데 만약에 코스닥 강세장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로봇 쪽도 분명히 이슈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프리장에서 움직이게 되고, 그리고 정규장에서는 로봇 쪽이 강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은 반도체가 안 올라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도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프리장에서 매매를 한다. 그럼 반도체 위주로 할 거고요. 그죠? 반도체에서 프리장에 움직인다. 얘는 정규장 되면 상승분이 반납될 수 있다. 왜? 재료가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다. 로봇 쪽도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봇 쪽도 꼭 체크하고 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수 투자를 한다. 그러면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시장이 움직인다. SK텔레콤 봐야겠죠. 왜? 엔트로픽 이슈. 그렇죠. 그리고 JP모건에서도 중국 휴머노이드 대량 생산 본격화, 그리고 여러 이슈들, 대부분 지금 현재 쏠리고 있는 이슈들이 로봇 쪽이기 때문에 로봇을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단순하게 이렇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보시게 되시면 아침에 이거 자료들 있잖아요. 방금 보여드렸던 자료들. 그런 것들 어떻게 해요? 제가 여러분들께 다 보내드리죠. 문자로. 그리고 단순하게 오늘 이제 시장에 대한 흐름들을 내일 열려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지금부터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없겠죠. 매일매일 시장이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 또한 없는 거예요. 정답도 매일매일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정규장 열려봐야 아는 부분들이고, 내일 프리장도 열려봐야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개장 전에 여러분들께 프리장에 대한 흐름들을 보게 되면서 주도 종목들을 이런 식으로 다 선정을 해서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모든 구독자분들께 무료로 하고 있고요. 먼저 구독자분들께 드리는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전체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 그리고 고정 댓글란에 자 이렇게 신청을 해주신 바로 이제 내일 보내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링크 클릭을 하시고 그러면 이 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신청하기, 무료로 신청하기까지 눌러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내용 다시 한 번 더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상하는 시장은 프리장에서 반도체가 움직여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코스피는 여전히 단기 저항 구간에 위치해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과대 낙폭으로 인해서 한 번 더 상승할 여지가 분명히 남아있기 때문에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장세일 가능성이 높지만, 어쨌든 반도체 종목들 대부분이 뭐예요? 소부장 종목들이 코스닥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코스닥 또 어쨌든 반도체 소부장이 움직여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프리장에서는 반도체가 움직여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정규장 들어와서는 로봇 종목들이 우리가 꼭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만약 코스피가 더 강한 흐름들을 보인다. 그럼 현대모비스, 현대오토웨버 정도, 그리고 LG전자까지, 그리고 만약에 코스닥 강세장이 생각처럼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러면 현재로서는 로보티즈 체크하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SPG 당연히 체크하고 봐야겠죠. 자, 그리고 또 체크하고 보고 있는 게, 반도체 안에서는 뭐 테스, 심텍, PSK 홀딩스, 낸드 쪽에서는 테크인까지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급이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보고 종목을 마지막에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쨌든 현대모비스도 볼 거고요. 아시겠죠? 저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다양하게 한 개만 꼽지 않고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어떤 흐름들이 나올지 모르고요. 내일 아침에 이슈가 어느 쪽으로, 뭐 예를 들면 로봇이 막 움직이는데 로봇 안에서 현대모비스에 대한 개별적인 이슈가 나와요. 로봇 강세장에다가 현대모비스에 대한 개별 이슈가 나온다. 그럼 뭘 해야 돼요? 현대모비스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내일 돼봐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 내일 흐름 보면서 또 올라갈 만한 종목들은 이런 식으로 제가 찝어가지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신청해주신 분들 한해서 무료로 제가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보시기 바라고,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 것인지, 자, 이런 것들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을 해주세요. 그럼 제가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